당연히 우리 영상진단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 CT, MRI, 골밀도 검사 등이 있더라. 그럼 각각의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런 장비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종류, 검사하는 종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각각의 그 검사의 종류마다 어떤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고 우리 영상진단료, 일반 영상진단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반 영상진단료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일반 영상진단료란 엑스레이를 표현해요. 엑스레이는 뭐라고 했었죠? 자, 맞아요. 뼈의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구나. 그럼 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진료를 보고 나서 우리 방사선실에 있는 방사선사가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촬영한 결과 원장님이 그 촬영물을 보고 우리 진료 기록을 작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판독 결과를. 우리는 이 진료 기록이 작성된 걸 보고 상병 코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상병 코딩을 해야지만 비로소 완벽한 명세서가 될 거고,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발목이 아파서 발목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손목에 염자 및 긴장이라는 상병 코딩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환자는 발목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상병 코딩은 손목에 염자 및 긴장이다? 그러면 우리 심사평가원에 있는 전산심사에서는 어떻게 걸리냐? 발목 엑스레이 촬영에 대한 오더가 났는데, 처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병 코딩은 손목에 염자 및 긴장이라는 상병 코딩이 되어 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되겠죠. 자,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한 명세서를 만들어 가려면 당연히 발목에 염자 및 긴장이라는 상병 코딩이 돼야지만 발목 엑스레이 촬영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병 코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상병 코딩을 우리가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대요.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0% 가산을 해준대요. 자, 우리는 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외우진 않아도 되고,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가산을 주는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가산이 아니라 인력적인 가산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고시를 보고 나서 의사 면허를 따잖아요. 의사 면허를 따면은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의 과정을 밟아서 전문의라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자, 우리 전문의 과정에도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전문의들은 그 진료 과목이 특화된 전문이기 때문에 그 특화된 진료만 잘 보거나 혹은 그 특화된 진료에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뭐냐? 엑스레이, CT, MRI에 대한 영상에 대한 어떠한 공부를 더 깊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영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당연히 전문의보다는 가산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만약에 우리 병원에 상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원장님이 직접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예요. 자, 6세 미만 소아래요. 당연히 6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사선사가 촬영을 할 때 우리 일반적인 성인보다는 촬영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우리 애기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의력이 좀 잘 촬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가산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의 인력을 확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령적인 가산이 있구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두 가지가 있다. 영상학과 전문의가 있었을 때의 가산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가산이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는 퍼센테이지까지는 외우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하는데요. 우리 산정코드 세 번째, 우리 산정코드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죠. 산정코드 기본 코드에 산정코드 땡땡땡의 세 번째 자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6이 들어가면 우리가 명세서에서 006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영상학과 전문의 가산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우리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산적인 부분은 어디서 자동 산정이 된다? EMR 전자차트에서 자동 산정이 되더라. 하지만 우리가 전자차트를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병원에 영상학과 전문의가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EMR 회사, 전자차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병원에 영상학과 전문의가 오늘부터 근무를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엑스레이나 CT나 MRI 촬영하게 됐을 때 영상학과 전문의 가산이 산정될 수 있게끔 세팅을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엑스레이 처방, CT 처방, MRI 처방이 나갔을 때 판독 가산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연령 가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가를 만들었을 때 연령에 따라서 자동 산정되게끔, 연령 가산이 자동 산정되게끔 보통 기초자료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EMR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6세 미만에 있는 하나가 있었다, 근데 가산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챙겨서 가산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해당 수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초자료 들어가서 확인을 한 후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 자동 산정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세 미만 수어 같은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를 한대요. 그러면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땡땡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6세 미만 소아 가산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일단 영상학과 전문의가 있으면 006 코드가 들어가야지만 기본 코드에 가산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심사할 때 006 코드가 안 들어가 있다, 영상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잘못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캐치를 하고 우리는 코딩을 해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거는 기초자료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00은 마찬가지로 연령 가산이구나. 그래서 600이라는 코드가 안 붙어 있다, 만약에 만 6세 미만인데 전산을 받는데 우리 명세서에서 그랬을 때는 연령 가산이 잘 안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챙겨서 청구에 들어가야겠다까지, 그 이후에는 기초자료 들어가서 해당 코드에 연령 가산이 자동 산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다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풀팍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 과거에는 우리 TV 보면은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칠판 같은 거 생긴 거에 불빛이 들어와 있고, 우리 이 필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과거 시절에는 필름을 이용을 해서 판독을 했었고요.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 필름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컴퓨터 전산으로 전산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인화나 이런 작업 없이 우리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그 엑스레이 촬영한 게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요. 자,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은 우리 의사가 있는 방에 저장이 되고 전송이 되기 때문에 따로 PC에 저장이 되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우리 전자차트를 통해서 오더를 내게 되면은 엑스레이, CT, MRI 오더를 내게 되면 방사선실에 있는 방사선사가 그 오더를 보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촬영하게 된 자료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저장하게 되면은 우리 원장님실에서 우리 원장님 컴퓨터로 이 저장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풀팍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풀팍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 필름을 인화했을 때 이 필름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따로 없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풀팍스 이용료라는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1매에 대해서는 100% 받을 수 있고요. 최대 어떻게 5매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 2매부터는 소정 점수의 50%씩 각각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다? 엑스레이에 한해서예요. 엑스레이에 한해서 엑스레이 매수가 1매부터 5매까지 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엑스레이를 한 부위에 10개를 촬영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 5매까지밖에 산정을 할 수 없더라. 수가 자체가 1매, 2매, 3매, 4매, 5매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수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10매를 찍어도 20매를 찍어도 5매에 대한 수가까지밖에 받을 수 없더라. 그렇게 되면 최대 300%에 대한 수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1매는 100%, 그 다음에 2매째부터는 50%씩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4매까지 촬영을 하게 되면은 200%, 첫 번째 100%니까 최대 300%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다더라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5매를 찍게 되면은 영상 저장도 5매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코드도 역시 세분화되어 있다. 1매짜리 코드, 2매짜리 코드, 3매짜리 코드, 4매짜리 코드, 5매짜리 코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엑스레이 촬영 매수에 따라서 이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이 동일하게 산정이 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을 어떻게 부른다? 풀팍스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엑스레이 촬영은 5매 또는 그 이상
코드가 최대더라. 1매, 2매, 3매, 4매, 5매가 최대더라. 5매 이상 찍어도 더 추가로 선정할 수 없다더라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압용 영상 증폭 장치 이용료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할책 정복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압 영상 증폭 장치 이용료는 뭐냐?